네. 댓글 남기신 분한테 좀 댓글 읽어주시는 거예요? 네. 좀 항의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5분 동안 우리 김준일 대표님이 열심히 설명하시고 저는 그냥 추임새만 넣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장성철은 평론가로서 자질이 없대. 나못 얘기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질이 없는 가만히 계시니까 자질이 없다. 나 5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박진성님 난 왜 자질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욕이라도 해야 되나? 욕 한번 해? 난 시원하게 한번 해? 아니요. 뭐야? 네, 장르만 여의도의 간판 코너 김과장 시간입니다. 정영진이 없어도 김과장만 있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네. 정 누구요? 그 사람 기억 누구지? 캐나다인가 아니, 몰라. 어디 사는 사람이라고. 아니, 저번에 뭐 선글라스 낀 분이 앉아 있긴 했던데 네.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누군지 잘 알아요? 세술은 세부대는 세술은 세부대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여기 보세요.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지켜보고. 여기서도 딴짓을 하시네요. 또 화면에서도. 예. 네. 자, 오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일 원래는 대표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했는데 예. 시사평론가. 예, 시사평론가로 불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준일입니다. 일단은 제가 좀 그 정영진 앵커 진행자를 규탄해야 될 것 같아요. 규탄이요? 강력 규탄. 굉장히 없을 때 하는 무책임하다. 지금 한창 시즌인데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외국에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다 김준일 다녀오셨는데. 평론가 그러게요. 그 말 때문에 쌓여가지고 지난주 우상호 뭐 다 해가지고 쌓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요? 시작을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히말라야에 원래 시키고 왔습니다. 예. 정말. 그게 일각에서는 김준일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 출마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마치 그런 얘기가 문재인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 히말라야 갔다 왔던 그런 것처럼. 거 아닙니까? 아니 밝히시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히말라야 갔을 때 그 네. 가이드 세르파라고 불리는 그 가이드가 벅타인데 그분하고 같이 올라갔다 왔어요. 벅타랑? 네, 벅타랑 이번에. 제 아는 사람 같죠. 벅타 씨랑. 벅타예요. 그럼 어떻게 민주당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우연히 겹쳤을 뿐이고요. 한국 담당 아니에요? 한국 담당 맞아요. 지금 네.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서.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법카라고 들렸거든요. 법카로. 이재명 아니, 대표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아주 삐뚤어졌어. 아주 못돼. 법카 아니고. 법카 아니야. 과일 법카. 좀 사드세요. 법카. 과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출마는 안 하시는 아이 거죠? 그럼요. 오늘 기자님한테 전화도 왔어요. 출마하시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네. 이번 총선에 전혀 어떤 정치적 행동하지 않고 사실 이제 제가 회사는 그만뒀고요. 네. 뭐 따로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선 끝나고 좀 뭐 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익적이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일을 조금 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일을 좀 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아니다. 아니 출마 선언가. 그러면 출마보다 더 의미 있는 일. 보궐. 시작도 안 했는데 보궐이야 보궐을. 출마를 하시든 안 하시든 네. 괜찮은데 만에 하나 하신다면 예. 장르만 여의도에서 알겠습니다. 일부를 날려주시는 걸 약속을. 뭐 그렇게. 네. 네, 맞습니다. 자, 일주일 사이에 또 이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제일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좀 보자면 조국 전 장관이 결국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한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 만들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마 자체가 옳지 않은 것 같고 결국에는 민주당에게 큰 짐을 지어준 거다. 폭탄을 하나 투척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러고 싶어요. 저는 4월 10일 날 조국 전 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민심의 선택을 받는 그런 투표소가 아니라 법정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니 일정이 있으면 법정에 가 있죠. 재판에 잡히면. 근데 출마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 잡히지. 비유적인. 그러니까 네네. 뭐 2심에 2년 뭐 실형을 받았고 네.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예. 뭐 출마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옥중 출마도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어쨌든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도덕적인 그다음에 정치적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거든요. 예. 본인이 만약에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6월 1일 날 딱 이제 선서를 합니다. 네.
국회 가서 양심에 따라서 네. 국민과 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양심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냥 싫으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평론은? 아니 그러면은 네. 입시비리 그거 지금 찬성하는 겁니까 지금? 아, 찬성하는 게 아니고 출마해서 자유는 있으니까요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출마의 자유는 있지만 네. 우리가 비판의 자유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출마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아, 부적절하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네. 네. 본인은 검찰 독재 정권 심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의도와는 다르게 민주당 조국 전 장관 이거 이제 옛날 생각이 나거든요. 입시비리, 사모펀드, 뭐 유재수, 감찰무마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네. 야 그러면 저 민주당 총선 승리하면 또 조국이 또 활개치고 다니겠네. 안 되겠다. 조국의 강을 거슬러 지난 대선 때처럼 될 수 있다. 민주당에게도 안 좋아요. 일단 너무 이제 박하게 하시니까 제가 조금만 이제 뭐 배경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일단은 요즘 그 비유법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예. 법정 얘기하니까 뭐 또 법정 같은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네. 아까 법정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명 필 때 법정에 있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직이냐 사직구장이냐 이런 것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언론에 소송 걸고 뭐 이런 사람은 서초동이 검찰청이고 검찰청이 서초동이지. 그러니까 비유를 좀 정치권에서는 널리 허하라. 일단 그 말씀은 하나 드리고요. 비유의 자유를 허하라. 비유의 자유를 허하라. 그래도 당하신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비읍 시읍 이런 거 안 쓰고 이제 하지 마. 사직스럽다. 나 있을 때 하지 마. 사직스럽다. 그래서 사직스럽다. 사직스럽다. 이런 표현의 어떤 비유도 허락하지 않는 어떤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조국 장관이 조금 그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억울한 부분이 뭐 없지는 않다고 봐요. 예.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검찰이 조국을 기소를 할 때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죄도 기소를 했어요. 조지에서 끊지 마요. 예. 아니. 욕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너무 민감해. 너무 민감해. 나 개과천선했어. 이 써 있잖아. 욕설 금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른 말, 고운 말 딱 써 있어. 조지 워싱? 조지 워싱턴. 예. 워싱은 뭐예요?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모든 거를 사법적 영역으로 끌고 와가지고 예.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번에 2심 재판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입시비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그동안에 조국 장관이 관련돼서 있었던 거 또 하나는 민정수석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이부에 유죄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감찰무마? 유재수 감찰무마. 유재수 이제 금감원 예. 국장 이제 네. 나중에 이제 부시장까지 예. 했죠.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골프 향응을 받았다. 이거를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캐치를 했는데 백원호 민정비서관과 뭐 이쪽에서 이제 우리 쪽이니까 덮어주자라고 했던 거가 결국은 받아들여졌고 예. 그게 다 유죄가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 지지자분들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을지언정 네.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고 실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출마를 선언한 거는 딱 그 전에 한 명 봤어요. 누굽니까? 예, 송영길. 송영길 대표 구속당하고 이제 정치검찰 해체당 한 명하고 지금 조국신당 있잖아요. 그 합당하면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희화화될 수가 있어요. 우스워질 수 있습니다. 상당 당장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배치 달아가지고 방탄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게 설령 아닐지언정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정치검찰의 문제를 할 수 있을지언정 발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무게감이나 어떤 뭐 호응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모든 게 다 끝나고 사실은 그러니까 대법까지 끝나고 형까지 끝나고 사실은 도전하는 게 맞다. 그 이후에도 이제 본인에게 의지가 있고 기회가 있다라면 맞는 거고 네. 조국 신당은 망할 겁니다. 만들면. 왜요? 예? 왜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이거 딱 고소각이네. 뭘 고소각이야? 아니, 뭐 분석도 못해? 폭망입니까? 폭망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세 폭망의 가지 기준은 이유가 영석이라는 거죠? 예. 저는 영석이 네.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3%를 못 넘. 일단은 민주당에서 박홍근 단장이 안 받겠다라고 명확하게 그었고요. 예. 네. 거기에 지금 정의당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제가 오늘 뭐 아침에 김준호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
아니 뭐 방송 뭐랍니까? 나와가지고 네. 김준호랑 비대위원장님이랑 친해요. 제가. 네. 그래서 뭐 이름도 이런저런 비슷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정치인싸 김준희 물러가라 이런 댓글 좀 날려봐라. 김준호라고 욕 좀 하지 마줘. 또 외모가 잘 맞어요. 또. 그러네요. 네. 네. 언제 한번 같이 모셔야겠네. 네, 제가 제 관측입니다만은 네. 정의당은 이번에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갈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전에 안 들어가지 예,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안 들어갔는데 예.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 왜냐면 네. 이번 주 내에 결정하기로 했어요. 지금 예. 정의당이. 네. 그래서 저는 들어간다라고 보고 정의당이 가장 안 된다라고 딱 그은 사람이 조국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파토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이랑 손잡을래? 예를 들면은 네. 정의당이랑 손잡을래? 그럼 아. 누구랑 손잡는 게 이득일까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랑 잡는 게 당연히 이득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선, 네. 대선 때 뭐 연합이라든지 단일화까지 염두에 둔다라면은 네. 그럼 무조건 정의당이랑 손을 잡는 게 맞고 조국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조국 신당이 3%를 넘어야 되잖아요. 네. 3대 불가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2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다는 거. 이거는 국민들한테 뭐가 됐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대체제가 있어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네. 열린민주당이 더 강한 검찰개혁 얘기를 하면서 5%를 얻어가지고 세석을 얻었거든요. 예. 네. 한데 지금은 그러니까 새 진보 연합 그게 구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거의 똑같아요. 사실은. 이미 그 색깔 가지고 가는 정당이 이미 있다. 이게 네. 이제 플랫폼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탈할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팬덤이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사실은 조국 팬덤에서 이재명 팬덤으로 이동을 했어요. 물론 아직도 조국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아니, 어제 보니까 막 꽃다발 주고 옆에서 막 조국 장관 화이팅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자, 지난 2020년 총선에 우리공화당, 예. 박근혜로 열심히 옹호한 우리공화당 네. 몇 퍼센트 나왔는지 아세요? 1.5% 나왔어요. 예. 1.5. 3%를 못 넘습니다. 생각보다 3% 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예. 누구 원맨 정당으로 하는 거는 네. 대선 주자급 아니면 힘든데 네. 그러면 조국이 나와가지고 누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미 그리고 정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3지대를 포함해서 여기에서 다 갈라질 텐데 네.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3% 봉쇄 조합 못 넘는다. 아. 아니 저 일단은 동의를 하고 일단은 이 지금 네. 댓글 남기신 분한테 좀 댓글 읽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네. 좀 항의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5분 동안 우리 김준일 대표님이 열심히 설명하시고 저는 그냥 추임새만 넣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장성철은 평론가로서 자질이 없대. 나못 얘기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자질이 없는 가만히 계시니까 자질이 없다. 나 5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박진성 의원 나는 왜 자질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한번 뭐 욕이라도 해야 되나? 욕 한번 해? 나 시원하게 한번 해? 아니요? 아니요? 뭐야? 나 진짜. 이 욕설금지 표시가 잘 보면 이쪽에만 붙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여기는 깨끗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이 김준일 평론가님 분석엔 다 동의하세요? 세 가지가 지금 없다.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의당이랑 같이 가고 조국이랑은 안 간다. 요것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제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잖아요. 네. 조국은 자중해라. 박홍근 단장이. 예. 그거는 이제 같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같이 하면은 이번 총선에서 자기들 불리할 거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국 전 장관한테는 조추송당을 만들어라.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송영길 전 대표 조추송 오랜만에 듣네요. 그쵸? 조추송당. 아, 그럼 묶일 수 있어요? 너무 각각의 캐릭터가. 뭐 할 수 있죠. 뭐. 예. 검찰 민주당은- 반검체로 걸어놓을 수도 있겠네. 민주당에서 안 껴주면 자기네들 세력을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 그럴 좀 거 딴 있고. 얘기지만 그 추미애 전 장관은 민주당에서 출마 요구가 있다는. 아니 지금 뭐 험지 거잖아요. 출마하라고 예. 그러는데 싫어 나 험지 출마 안 할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 강남 나가라 막 이러면 어떡해. 강남을 나가라. 강남은 모두에게 험지. 서초를 나가라. 막 이러면 어떡해. 강남을은 국민의힘에게도 험지입니다. 박진장. 그렇습니다. 험지 개념이 좀 바뀌었나. 거기는 경선 험지, 교통정리 험지. 그래서 저는 조국 네. 전 장관에게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정치는요 원한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복수심을 가지고 정치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윤석열- 내부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상당히 많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에 휩싸인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치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성공은 합니까 조국 신당? 아까 폭망한다고 김준일 평론가께서 얘기하셨는데. 폭망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3% 봉쇄 조항은 못 넘는다. 그게 한석도 못 얻으면 그게 폭망이라는 거잖아요. 처참하다. 아니 뭐 한성말을 이렇게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네. 저는 접두사까지 쓰고 싶은데 그거 접두사. 쓰면은 또 뭐 아. 신혜원 도그.
어찌됐든 성공하지 못할 쉽지 것이다. 않다. 그럼요. 아유, 네. 근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팬덤층은 있는데 네. 그분들이 과연 뭐 3%라든지 아니면 지역을 나갔을 때 조국 전 장관을 당선시킬 만한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어저께 한동훈 위원장이 그 뭐 도덕성이 없는 민주당에서도 못 나올 사람이야라고 하니까 휴대전화 비밀번호나 까세요 이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한동훈 저격수로서 또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를 안 한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거는 피의자로서의 권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앵커님이 검찰에 갔어. 안 가요 저는. 만약에 아니 많이는 없어. 만약에 갔어. 내 인생의 서초동은 없어. 갈 수도 있으니까 가정하에. 가정, 비유와 가정. 네. 가정하에. 아크로비스타 갈 수도 있지. 아, 서초동에 그죠. 뭐 맛집 있으면 갈 수 있죠. 휴대전화 비밀번호 걸어놨죠. 아크로비스타를 걸어왔죠. 걸어놨는데 아. 그 검사가 네. 자 비밀번호 빨리 얘기하세요.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납작드립니다. 아. 우리는 그렇게 드린다고요? 물어보기 전에 예, 예, 진짜? 예. 모든 걸 다 내 눈을 드리죠. 똑바로 바라보고 얘기해서 진짜로? 아니, 정말? 어쨌든 참말로? 피해자의 권리다. 권한이잖아요. 근데 권리다. 그걸 가지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요거에 대해서 살짝 반론. 반론. 네. 보수의 심장으로 한때 불렸던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전 아하. 대표에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비밀번호를 번 걸 가지고 엄청나게 뭐라고 표현이 정확하게 아는데 하여간 애국심도 없고 네. 비도덕적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를 20개를 걸었다라는 거는 평소에 걸고 다니지 않고 검찰 수사를 본인이 받기 전에 직전에 걸었을 텐데 20자리를 걸었다. 20자리를 예. 걸어서 이제 못 풀었다라는 거 아니야. 예. 아이폰으로. 그래서 뭐 아무리 돌려봐도 안 나오는 거니까 보수 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본인이 떳떳하고 아무런 그게 없다라면은 이거 나서야지 왜 그렇게 본인이 뭐 피의자의 방어권 권리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고. 네. 아까 전에 조성추 말씀하셨잖아요. 조추송인가? 조추송. 예민하다. 제가 아니 네. 논란을 막기 위해 추조성으로 가요. 조국 장관 온 거 아니에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 예. 다른 조합을 좀 말씀드릴게요. 뭡니까? 조최송. 최송이요? 네, 최강욱? 조송최? 조최송? 아, 최강. 최는 누구예요? 아, 누구냐면은 네. 최대집 전 의협회장. 최대집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보수 유튜브 많이 보시나 아, 봐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조국 신당 그리고 정치검찰 해체당 그리고 지금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을 비롯해서 보수 진영에서 가칭 정권 퇴진당을 지금 반축하겠다고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반윤연대인가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반윤연대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끝내는 거를 목표로 하는 데에서 굉장히 똑같은 어떤 합의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이 연대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 딱 종교인 한 번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누구요? 정광훈 목사. 아. 그분이 한번 들어가면 아, 되겠네요. 저 진짜 딴 얘기인데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딴 도대체 얘기요. 하지 마요. 네. 할게요. 이쪽 보고 해야지. 네.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떻게 하다가 자유통일당. 거기로 예. 지금 개항을 출마한다는 거잖아요. 자유통일당 입당해가지고 정광훈 목사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본인이 참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본인도 지금 본인이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닐 수 없으나 어쨌든 그런 부분을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를 안 한 게 말이 안 되고 있다는 나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무슨 뭐 정광훈하고 손잡은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 자유한국당인가 통일당 자유통일당 입당을 했죠. 예. 입당을 한다고 내일인가 한다고 했나요? 근데 벌써?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 추측이긴 하지만 정광훈 목사 측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꼼짝마 이렇게. 정광훈 목사도 네.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 되게 즐겨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 명분도 있잖아요. 우리야 이재명 잡아간다. 이재명.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 우리가 유동규 꼼짝마. 유동규는 잠깐만 내가 네. 팩트를 바로 잡아야 되겠 유동규를 검찰 기소를 안 한 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받은 사람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거는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때 아마 무죄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예 제 판단이지만은 작심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플리박의 일종의 그러니까 협조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기소를 법원에서 이거 잘못 기소했다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고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번 뭐 공개 안 한 거, 예. 그거 저는 정말 고맙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왜요?
저도 고맙다고요? 네. 앞으로는 아니, 경찰에 좀 몇 번 조사받으러 갔다 왔거든요. 앞으로 우리 갈 때마다 모두도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제일 그냥 공개했어 또? 저 아이폰이거든요. 비겁하다 진짜. 여당의 근데- 비대위원장도 공개를 안 하는데. 그게 중요한 단서가 되긴 했어요. 보통은 갔다 수사받으러 오셨나요? 저요. 네. 저는 그렇게는 안 가고요. 목바라지를 한 적 있어요. 민주당 남편이 민주당도 수사 출신이에요? 운동권입니까? 네. 그렇게 되면 타도 대상이니까 그건 아닌데 근데 껍데기는 가라. 그 이제 네. 수사를 받으러 갈 때, 조사받으러 갈 때 옛날에는 핸드폰을 버렸잖아요. 맞아요. 주로는 다 버려서 새 걸 맞아요. 갈아오거나 네, 차박으로 던졌죠. 아니면은 그냥 유동규가 버렸잖아. 잘못 버렸잖아. 바다에 강에 빠뜨렸는데 나중에 막 그거 나오고 그런 일들이 네.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명확하게 가서 비밀번호를 안 풀면 된다. 아니 이거는 진짜 명확한 우리 피의자로서 권리를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옛날에는 이렇게 내기만 하면 되는 버리면 겁니까 그러면? 안 내도 돼요. 보니까 버리면 옛날에 증거인멸로 더 괘씸죄가 걸렸거든요. 네. 제가 왜 한동훈 위원장이 왜 본인 비번을 안 풀 수 있었느냐? 그건 검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비번을 안 풀어요? 그러면 이제 사돈의 팔촌까지 피곤해져요. 근데 이제 이분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비번 공개를 안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덕분에 피의자의 권리가 이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갔다. 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그 아니에요. 이후에 말하지. 이스라엘에서 네. 들여왔대요. 푸는 거. 풀었대요? 풀었대요? 아니 그게 이제는 얘기를 그러면 들여왔대. 말 안 해줘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스라엘 기계는 옛날부터 포렌식 할 때 많이 거론이 근데 됐었는데 이제 보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기계를 기계를 들여왔대. 들여왔다. 네. 기계를 그래서 이제 안 돼. 검찰의 그건 수사 전문가예요. 의지가 엄청나네요. 비밀번호로 30개를 걸면 되잖아. 그러면. 검경과 없어. 가까운 삶을 살지 마세요. 보다 많은 평론을 한다라는 것은 담장을 교도소 걷는 일이야. 담장을 걷는 것과 칼날이를 맞습니다. 걷는 것과 네. 똑같은 심정으로 네, 네. 하루하루 목숨을 걸면서 평론을 합니다. 외롭네요. 근데 수사네, 이 조국 신당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거의 정리가 된 걸로 그렇죠. 시대가 됐습니다. 선을 좀 뭐 최고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갑론을박 끝에 조국과 같이 가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조국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 네. 조국 전 장관이 만나러 갔을 때, 오, 뭐라고 하셨죠?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이 네. 누구 출마에 대해서 용인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조국이라는 개인에게는 아직도 마음의 빚을 못 갚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냐. 최애가 아닌가. 최애. 그래도. 최고로 애정하는 최애 사람으로. 캐릭터가 아니, 그래도. 전 장관 아닌가. 그래도. 근데 그 마음의 빚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소장님? 모르겠어요. 어.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본인이 얘기해서. 최고의 평론가신데. 얘기해서. 얘기나요? 오늘 안 오셨어요? 오늘 까먹으셨습니다. 자, 의미 없어요. 네. 예.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좀 하고, 네. 근데 뭐 이제 뭐 당 공천이 워낙 한창이라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민주당 얘기 그냥 이어서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전화 올까봐 핸드폰을 꺼놔야 되나, 네. 무음으로 해야 되나, 네. 수신 거부하시죠. 수신 거부를 해야 되나, 이거 바들바들 떠는 현역 의원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뭐 인재근 의원 전화가 아니고 뭐 만났다고 하고, 또 문학진 전 의원은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그 뭐 이렇게 이종걸 전 원내대표도 뭐 불출마 요구 받았다고 하고, 추미애 뭐 네. 현재 출마해라. 뭐 좀 시끌시끌해질까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여야가 처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당의 당대표가 저렇게 공천에 개입을 해가지고 출마하지 마세요, 출마하세요, 험지가세요, 그냥 접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저 처음 봤어요. 당대표가 직접 전화하는 게 좀 문제다? 기억나세요? 나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고 보통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당 기여도 15점 점수 매긴다고 공관위 회의 들어가서 예. 그것도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대표들이 자기 주도하에 공천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한 것 같고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당, 국민의힘은 한동훈 당 만들기 위해서 공천에 노골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당 아니고 한동훈 당이에요? 이제 넘어갔어요. 아. 무게추가 넘어갔어. 그때 신 기자님 없을 때 우리 그때 결론 내렸었어. 저번 주. 아 그래요? 금시가 초문입니다. 금초신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처음 있는 일이다. 네. 이것이 과연 공천과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냐를 우리가 한번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는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이번에 확실히 비명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살짝 묻은 사람조차도 공천 안 주겠다. 아. 확실히 다 정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정성호 의원이 측근이잖아요. 예. 뭐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오늘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이 뭐 진짜 거기 전략공천 지역에 아이고 공천 안 줘요, 안 줘, 안 줘. 더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세요. 정리 끝.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친문 세력들도 안심할 수 없고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비명, 뭐 반명뿐만이 아니라 친문 세력들도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 생각인데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에서 안 하던 짓을 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시스템 공천을 들여와가지고 뭐 7명만 컷오프하고 뭐 누구는 감점을 주고 뭐 이렇게 막 발표했잖아요. 예. 그거 다 어디 갔죠? 그거대로 된 게 하나는 없어. 그냥 야, 너 서병수 험지 가세요. 뭐 그치. 조혜진 험지 가세요. 이렇게 그거는 시스템으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시스템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판단으로. 발표는 그렇게 그럴싸하게 해놓고 네.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의 좀 저는 악습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역들을 많이 쳐내면은 뭔가 이게 개혁이고 쇄신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난번 2020년에 초선이 51%였어요.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4년 동안 나아졌으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은데 유권자들이 그거를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하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이제 민주당은 뭐 하냐 왜 쇄신공천 안 하냐 이런 압박을 받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비명만 쳐낸다라고 나는 보지는 않아요. 예. 근데 워낙 그러니까 잘 보면은 생각보다 의회 내에서 친명 숫자 국회의원 수로 친명이 적어요. 예. 누구 있어요? 친명이라고 하면은 열 손가락도 안 될 거를 딱 떠오르는 사람. 나머지는 내가 이재명이다. 뭐 내가 이재명과 함께 단식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중진들 잘라내면은 대부분이 비명 이렇게 이제 좀 프레임이 씌워지는 좀가 있는 거고 핵심은 임종석입니다. 왜 임종석이냐면은 조국하고 맞닿아 있어요, 사실은. 예, 무슨 얘기냐면은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조국은 뭐 이제 본인이 이제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도 있지만은 조국을 그 친명 쪽에서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게 소위 말해서 당내에서의 팬덤 경쟁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만약에 조국이 만약에 부활한다. 지금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싹 죽었어요, 지금. 뭐 잘하면 정치적으로 머리가 두 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이런가? 팬덤 경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그 조국이 살아날 경우에는 이제 이게 대선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뭐 앞길을 알 수 없지만은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지만은 예. 사법 리스크가 또 있긴 하지만은 근데 지금 조국이 살아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고 임종석은 뭐냐면은 친문의 머리가 없어요, 지금. 문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데 예. 친문의 그럼 수장이 누구냐. 개파의 수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가장 상품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임종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임종석을 쳐내는 거는 예. 친문을 쳐내는 것도 있지만은 예. 차기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특히 의원들 중에서 의원들 중심으로 새를 얻어가지고 나오려는 거를 미리 싹을 치는 약간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영찬 의원을 눌러앉히는데 가장 설득을 열심히 했다라는 사람이 알려진 바로는 임종석이에요. 임종석 네. 전 이게 무슨 의미냐? 윤영찬은 반명이잖아. 그러니까 비명 반명이잖아. 네. 그러니까 반명 비명을 안 쳐가지고 네. 새 규합하겠다라는 걸로 친명들한테 읽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전이다. 임종석은 잘라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친명들한테 매우 강하다. 그래도 그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골치 아픈 게 그거잖아요. 민주당에는 친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친문도 있고 모두 있고 개파가 너무 많아. 근데 이렇게 친문을 싹을 잘라버리려고 시도를 했을 때 당이 너무 시끄러워지면 정말 당이 쪼개질 지경까지 시끄러워지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경선을 붙이던지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징적으로 친 사람이 2명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 이해찬 정청래라고 네. 봐요. 그 정청래를 내가 정무적 판단으로다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유는 묻지 마요. 그 이유를 왜 묻고 그래? 그거. 이해찬은요. 이게 전 내가 바로 쳐냈다고 봐요. 근데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었죠. 네. 많이 쳐낼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상징적으로만.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친문이 그렇게 따지면은 친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종석과 뭐 한두 명만 딱 치면은 사실은 더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심점을 없애는. 구심점만 없애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천 때문에 민주당이 수도권 선거가 상당히 힘들 수 있겠다. 예. 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의석을 많이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 어떤 부분? 분열이죠. 분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현역 의원인 곳인데 비명이야. 네. 네. 그래서 그 사람 공천을 안 줘. 그 사람은 화딱지가 나. 네. 그래서 탈당을 해. 그래서 무소속이든 제3지대에서 출마를 해요. 그럼 민주당 후보를 공천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 표가 지역에서 분열되고 갈라져요. 민주당 계열 후보 2명, 국민의힘 후보 1명. 이런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거죠. 어부지리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조홍천 의원 같은 네. 경우, 이원우 의원 같은 네. 지역 같은 경우 네. 민주당에 공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홍천 의원, 이원우 의원을 평소에 지지했던 분들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한 10에서 15% 나와버리면은 네. 그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지역에서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장관했던 사람들, 전해철, 진선미, 뭐 또 이인영, 네. 도종환 이런 사람들도 불출마해야 된다, 공천 안 준다 이런 분위기가 보도에 나왔었거든요. 예. 지난주에. 그럼 이 사람들도 화가 나가지고 탈당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선거를 수도권 선거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 관리를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가 정리를 깔끔하게 잘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다. 네. 그 정리가 힘들지 않을 것 같은 게 저도 아, 그래요?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야 이게 당 깨지겠다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먼저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상황이 좋지 않고 네.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을 진짜 날린다는 확고한 시그널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는 남아있을 사람 없고 진짜 머리를 쳐내는 건데 이건 586 청산이 아니라 친문 청산이잖아요. 누가 봐도 상당히 심각하게 이걸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단순 친문 세력뿐 아니라 그냥 크게 계파가 없거나 이제 이 뭐 다른 친명이 아닌 다른 분들도 이건 되게 심각한데 그러면 나갈 수도 있겠는데 물론 나가기 쉽지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진짜 이재명 대표도 끝까지 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도 절대 여기는 못 내려놓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 의정부에 김민철 현역 의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경선에도 안 껴주겠다고 컷오프를 시켜버렸거든요. 현역 의원인데 네. 왜 그 사람을 그 문재인 의장 네. 아니 문희상 의장의 의장, 예.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전해철계예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살짝씩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각 지역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 지역 나간다는 이제 뭐 친명계 모 인사는 막 수박 중에 수박 뭐 이런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또 전해철 의원 저격을 많이 하고 있던데.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양모 씨. 예. 네. 아까 얘기했듯이 흔적만 묻어도 지금 공천에서 네. 경선에서 배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예요. 근데 여기서 또 새로 등장한 인물이 네. 지금 진짜 뭐 민주당이 막 친문 대 친명 갈등 뭐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등장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이해찬 전 대표를 모실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해찬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할 정도의 어떤 체력 그리고 어떤 건강 예. 거기에 이제 좀 정무적 판단력까지 포함해서 네. 조금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으세요 일단. 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선대위원장의 상징적인 자리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좀 직함이 뭐 다 다르긴 한데 네. 오히려 선대본부장이 실제 일을 많이 하고 네. 뭐 공동선대위원장 막 이렇게 하면은 네. 실권은 없고 네. 뭔가 이제 얼굴이 되어 얼굴 마담 이런 건데 이해찬을 그러면은 이번 총선의 어떤 선거의 얼굴 마담으로 어떤 간판으로 네. 요즘 얼굴 마담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이 예, 많아서 예. 관용적이긴 한데 예. 어쨌든 네. 간판으로 내세우는 게 네.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당대표를 하신 분이고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 실장이라고 불렀던 약간 하대했던 분이에요, 사실은. 예. 본인이 이제 정치적 위상이나 이게 더 높았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에 총리를 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리고 이제 이해찬 대표가 어쨌든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데 그 이해찬계가 다 붙어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탕평책으로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친명 색깔을 강화해서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실익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예. 그래도 이해찬 대표하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지략가, 선거 전문가 이런 이미지 아니었습니까? 네.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예. 아, 지금은 아닙니까? 예, 제가 뭐 아주 그런 예.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은 네. 문자를 잘 못 읽으신다고 이제는. 예. 노안 그래서 때문에. 노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 김어준 유튜브만 주로 보신대요.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조금 바이어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연세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네. 간판으로 세우기에도 좀 적절치 않고 실질적으로 지략가로 쓰기에도 좀 네. 마땅치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당에서는 요거는, 오보라고 예. 이야기하긴 했어요. 네, 기사가 당보다. 나오자마자. 네, 근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뭐 당에서 뭐 이런 이해찬 상임고문에게 선대위원장 제안했다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박성준 대변인이 입장을 냈네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단독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공동 선대위원장의 아하. 형식이라고 하면 예. 또 고려해 볼 수 원로 있기 예우 때문에 차원이겠지. 왜냐면 네. 전 총리들이 다 같이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면은 민주당 세력이 다 선거에 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기 예. 때문에 문서상 공동선대위원장을 할 수 있겠죠. 문서상. 아. 이름만 올려놓은. 명예직.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네. 보입니다. 우리 수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똑같이 봅니다. 아, 김준일 평론가랑 일체화된 의견. 자질이 없어요. 아, 자질이 없다. 30%는 다 줘야 돼. 오늘 댓글. 나랑 똑같이 본다는 게 몇 개야 지금. 고개 숙인 왜 이렇게 묻어가시는 거예요? 30% 주라고 주라고. 네. 아니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오늘 말씀 많이 하시라고 네. 배려 참. 아 근데 히말라야에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한국말 못 써가지고. 벅타랑 한국말 많이 했어. 히말라야에서도 정치 얘기 하셨죠. 아 물어보더라고.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된 거냐. 뭐가요? 어떤 문제예요?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어봐서 제가 각별하다. 귓속말로 알려드렸어요. 귓속말로. 벅타가 지한파지. 지한 잠깐만 여기서 지구나. 귀여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남은 어땠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신 거죠. 자 우리 장성철 소장님을 위해서 네. 전문 분야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금 뭐 공천 작업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그 서울에 그 단수 공천 맞아요. 명단 나온 거 보셨죠? 네, 봤어요. 뭐 총평을 좀 하시자면. 근데 할 만한데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잘 우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네, 거기에 뭐 다른 경쟁자도 없고 어. 또한 할 만한 분들 했는데 예. 안 한 곳을 우리가 예. 생각해봐야 돼요. 네. 왜 여기는 단수 공천을 왜 안 했을까? 교통 정리 안 된 곳. 왜 우선 공천을 왜 안 했을까? 음. 여기는 이 사람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이 몇 군데 눈에 띄었어요. 이를테면 종로입니다. 아 종로. 최재형 의원. 예. 현직이죠. 근데 두 분 여기에 세 분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네. 임연희, 손석기 그렇게 쏙 이름이 있는 분들 같지 않아요. 예. 네. 그런데도 최재형 의원 지금 공천 단수 공천 우선 공천 안 줬어요. 네. 예. 중성동갑 네. 여기는 윤희숙 의원이 예. 이렇게 막 여기 출마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동훈 위원장도 네, 네. 좀 칭찬 많이 했는데 여기도 네. 안 줬다. 예. 오호. 중성동을 이해훈, 하태경, 이영 네. 여기는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마포가 또 왜 안 줬을까? 조정훈 의원을 인재 영입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신주 의원하고 같이 뭐 신주 경선하겠다 의원이랑, 이런 것 같고 예. 결정적인 곳은 이제 이런 곳이죠. 영등포을 어허. 아하. 박민식 그러네요. 예. 보훈처 예. 장관이 맞네 맞네. 갔는데 박용찬 전 뭐 MBC 예, 앵커가 네. 두 분이 이제 경쟁하잖아요. 여기 또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음. 서초울도 안 좋습니다. 서초울. 서울 안 박성 좋네. 여기 진짜 핫한 곳이에요. 맞네. 강남을도 안 좋습니다. 네. 거기는 뭐 강남병도 안 좋습니다. 예. 유경준 강동갑도 안 줬어요. 강동갑 네. 같은 경우에는 전주의 의원이 네. 네. 현역, 여성, 호남 이렇게 가 있거든요. 비례. 예. 네. 그런데도 공천을 안 줬어요. 아. 그럼 여기는 지금 윤희석?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선임 대변인인가? 하여튼 대변인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윤희석 대변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지역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오늘 발표된 데는 재미없어. 그러면은 이제 재미없어. 그러면 이제 왜 어디는 단수 공천 확실하게 주고 어디는 남겨놓고 기준이 뭐예요? 아니 도봉갑에 김재선 말고 누가 있겠어요? 거기. 아니 그렇긴 하지만 도봉을에 후보가 김선 없어서? 아니 근데 뭐 거기- 다른 후보들 막 경선 붙일 만한데도 좀 어디는 단수 준 데 있고 어디는 남겨둔 데 있고 그렇잖아. 경쟁력 조사를 합니다. 아. 당의 여연에서 미리 경쟁력 조사를 해가지고 네. 대략 10에서 15% 네.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은 네. 거기는 상대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 단수 공천한다. 네.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확실히 시스템으로 한 거예요? 입김 없이?
단수 지역 뽑는 그렇게 봐야 거는?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오늘 발표된 것 중에서 문제될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종로나 이런 데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정도 차이가 안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건지 아니면은 아니 거기에도 그러니까 이거 그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면 입김이 있는 건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가 아까 그 없잖아요. 댓글이 자꾸 상기돼요. 평론가 자질이 없다. 네네네. 자꾸 상기됩니다.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공천 룰에 보면은 네. 전략 공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선 공천? 단수 공천, 우선 공천이에요. 그래서 단수 공천하고 우선 공천 하는데 대략 10가지 항목들을 다 해놨어요. 예.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관이 마음대로 한다. 15%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면접 보고 15점. 15점. 네. 그러한 전략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종로에 다른 사람을 갖다 꽂을 만한 뭔가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러니까 최재형 의원을 싫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드러났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들을. 근데 이면희, 손석희 이 사람들하고 경선 붙이면은 최재형 의원이 되겠죠. 여기는 이길 되겠죠.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경선은 안 된다. 여기는 따르게 좀 정무적으로 판단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중 의원 있는 서초울은 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거기에 이제 지성호, 신동욱 이런 분들이 공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동욱 TV조선 앵커 같은 경우에 영입 인사로 왔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공천 신청을 했는데 여기 공천 신청한 것이 본인이 신청했을까요? 그렇죠. 네, 당과 어느 정도 사전에 얘기가 됐을 거예요. 예. 그런데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방송 정상화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정상화. 노력을 하고 저 뭐 리스트 올려가지고 저 이름 올려서 공문 보내고 이런 거에 상당히 공헌을 했기 때문에 좀 그냥 내치기는 좀 이 사람 감정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내치더라도 뒤에 내치자. 그런 오늘 생각이 바로 발표하면 너무 감정 상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국민의힘에서 공천하면 당선되는 지역이잖아요. 3월 22일 날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일에 발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우리가 제3지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제3지대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양당이 공천 파동을 일으키지 않게 신중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를 강제적으로 이끌어냈다. 아니었으면 막 쳐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이삭죽기 이런 거를 좀 최소화하려는 거고 박성중 의원이 공천을 못 받는 거에 팔알은 장성철 때문이다. 왜? 아직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성철이 완벽하게 방송계에서 뛰쳐냈으면 퇴출이 안 돼서 퇴출을 했으면은 잘했어. 참칭부서 드디어 없어졌네. 이렇게 해가지고 완수를 못했잖아. 이거 완수를 못했으니까 버젓이 활동하고. 요즘 방송 늘었다고 나한테 막 자랑하더라고 막. 뻔뻔하게. 방송 많이 잘려서 안 들었어요. 이 사람 소문 내가지고 나 더 잘리게 하려고 그러지 지금. 내가 잘리면 뭐 자기가 들어가나? 그 방송에?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리가 안 된 부분 중에서 김성태 전 의원 지역 있잖아요. 강서 을인가? 거기도 상당히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거기는 김성태 아니면 누구냐라는 것도 있고 아니 당의 드루킹 특검을 위해서 단식하면서 여기 두드러 맞아가면서 그것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 박성중 의원에 비할 바가 아닌 거 아니에요? 드루킹 특검을 간절시킨 거는?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드루킹 특검으로 지금 몇 명이 날아갔는데 지금. 그런데 이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가 아니라 뇌물로만 확정 판결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면복권 됐는데 안 줬다? 그러니까 누가 당을 위해서 하겠느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삼지대로 넘어가 볼게요. 또 사실 설에 가장 뭐 핫한 뉴스 중에 하나였죠. 직전에 이제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합당을 해가지고. 근데 JTBC가 잠깐 이 시점에서 예. 김준일 대표는 평론가는 나한테 사죄부터 해라. 사죄부터. 왜? 아니 3지대 합당을 하는데 한국에 없어가지고 특정 커뮤니티에서 저만 장성철 저 XX 때려잡자 뭐 왜요? 네가 뭐 유준석한테 뭐 무조건 통합해라 통무새 아니냐 팩트를 주장한 유일한 사람이었지. 그냥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팩트 아닙니까? 그 거기에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근데 김준일은 왜 안 보여? 어디 갔어? 맞네.
저한테 사과를 하셔라. 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통모세상. 진짜 보고 싶었어요. 네. 사과는 드리겠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해봐요. 같아요. 네. 지금부터? 해봐. 뭐, 아유, 말씀하시죠. 네. 네. 뭐 근데 제3지대 뭔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제삼지대 통합과 통합이 이런 통통이 아주 네. 거센데. 통합이 잘 됐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갑자기 된 것 같아요. 아, 나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생각났다. 아, 저도 비대위가 처음이라. 여론조사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맞아. 이거 봐야 돼. 네, 빅텐트 치고 나서 이제 JTBC가 여론조사를 돌려서 네. 그 영향을 조금 보려고 하는 건데요. 네. 일단 그 내일 총선 한다면 네. 어느 당 후보 찍겠습니까? 네. 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당 35 그래프 주세요. 그래프. 네. 보면서 또 이거 얘기를 합시다. 해야. 네, 민주당 35, 국민의힘 34, 개혁신당 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빅텐트 치고 나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그러면 비례대표는 그러면은 누구 찍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자, 민주당 29, 국민의힘 30, 개혁신당 8%. 그러니까 요 수치, 그러니까 지역구 비례대표 수치만 보면 빅텐트 효과가 있나 싶은 조금 수치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또 따로 물어봤어요. 근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좀 후폭풍을 묻고 싶은데 간단하게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네,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했고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요 데이터들은 매우 의미 있는 데이터예요. 예. 매우 의미 있는 데이터인데 일단은 총선이라면은 누구 찍겠냐가 민주당 35, 국민의힘 34 나왔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어느 후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은 대체적으로 양당의 지지자가 35, 34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양당에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그게 3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당층? 무당층이게 됐든 스윙 보터가 됐든 예. 그 중에서 개혁신당한테 찍겠다라는 게 6%가 나왔다. 예.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물론 여기에 정의당 지지자도 있을 테고 뭐 있을 테지만은 네.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직도 나는 관망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제3지대에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은 얘네들의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를 관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이번 총선의 의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거 그래픽가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에 이번 총선의 의미는 그래서 양대 정당 모두 견제가 41%, 네. 정부 여당 견제가 29%, 민주당 견제 20%, 잘 모르면 10%인데 네. 제가 모든 여론조사를 다 본 것 중에서 양대 정당 모두 견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예. 근데 빅텐트가 쳐지고 나서 제3지대가 통합이 되고 나서 사실은 이게 좀 올라갔다라고 저는 그 전에 거는 비교를 못 하겠으나 여러 다른 여론조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명 예. 그 그러니까 세력이 네.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라는 사람이 네. 41%예요. 근데 예.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제3지대가 유의미하게 의미가 없으면은 요 비율은 보통 대통령 긍정 부정 지지율로 갈립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뭐 35% 이제 그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만 60% 이렇게 갈리는데 네. 제3정당이 이제 힘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41%야 이거를 보면은 이제 포텐이 있다라는 포텐이 거죠. 있다. 쉽게 얘기하면 포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 미치지 못할 것이 57%고 영향 미칠 것이 39%잖아요. 네.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내 투사예요. 투사 프로젝션이에요. 투사를 한 겁니다. 이제 예측을 한 건데 영향 미치지 못할 것이 57%나 되니까 영향 못 미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양당 지지자만 합쳐도 70%예요. 네. 35, 34니까 70이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이게 57%라는 거는. 아, 공고한 양당 지지층보다 적다 숫자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향 미칠 조차도. 것의 39%라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양당 모두 견제에 41%에 근접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역구에서는 이게 3자 구도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어느 정도의 이 정당이 경쟁력을 갖췄을 때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인물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 완전 신인은 안 되지만은 네.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은 당장 일주일 뒤에 총선이면은 지금 네. 이원욱, 조홍천 뭐 등등해서 다 떨어집니다. 지역구에서. 당장 총선을 치르면은.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정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너무 혼란스럽지만은 뭔가 네. 비전이 있다. 네. 그리고 양당이 모두 싫다라는 사람들이 결집할 여지를 준다라고 한다라면은 단독이 아니라 3자 구도가 됐을 때는 인물 경쟁력에 따라서 충분히 지역구를 돌파할 곳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예. 이게 이제 2016년에 안철수하고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네. 예. 안철수 신당이 안철수가 민주당을 나오기 전에 네. 그때 안철수 신당 물어보면은 20% 나왔어요. 네. 근데 막상 안철수 신당이 딱 생겼잖아요. 네. 그때 8%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의당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렇게 붙는 것과 안 붙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제 이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혼란스럽거나 이런 거고 네. 그때도 똑같아씩 이랬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있는 당인데 안철수 중심의 당인데 여기에 박지원도 오고 네. 정동영도 오고 그러면서 호남 이게 세력이 안철수 당이 맞아? 이상돈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고. 네. 이제 약간 헷갈려하기 네. 시작하면서 이거 뭔가 잡탕밥 아니야? 이렇게 됐는데 네. 뒤로 이제 정확하게 안철수 정당 국민의당이 총선 2주 남겨놓고 네.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 그래서 그러니까 10% 초반대였거든요. 총선 2주 전까지. 네. 근데 2주 만에 급격하게 계속 올라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26.7%인가를 찍어요. 왜 오른 겁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양당이 다 싫은 것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랬었잖아. 아 그쪽에 계셨죠? 공천파동 김무성 대표. 근데 사실은 새누리당도 타격을 받았지만 민주당이 타격을 더 받았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호남을 호남에서 받았으니까. 만약 그거 아니었으면 민주당 과반 넘었거든요. 예. 38석 중에 25석을 지역구로 가져가고 13석을 이제 비례로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시작은 미미합니다. 이거는 근데 전통적으로 있었던 반복됐던 현상이고요. 어떤 가치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거 만들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망할 필요는 없다. 뭐 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최대치 20석 봅니다. 오. 최대치 20석은 비례 10석, 지역구 10석. 지역구 열성이요? 네, 10석.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옛날처럼 호남을 이렇게 가져가서 25석을 호남을 가져가는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지역을 기반화하지 못하니까. 하지만은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 전략적으로 뚫었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영입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까지 가능하다. 근데 이게 무조건 된다라가 아니라 20석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 아, 포텐을 봤을 네, 때. 포텐을 봤을 때. 그리고 비례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석, 8석에서 10석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네. 8석에서 10석이요. 굉장히 후하게 네. 포트를 후하게 쳤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지역에서 10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한 석 얻기도 어렵다라고. 네. 너무 둘이 극단적으로. 아니, 제가 이제 아, 과거에 아예 반대로 이건 가시는군요. 또 너무 과거의 박한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네. 박절하시는 정치- 거 아닙니까? 과거의 정치적인 문법에 익숙한 저로서는 아. 지역구에서 제3정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네. 회의적이고 아. 비례에서는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보다 전 더 얻을 것 같아요. 대략 아. 비례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한 20% 이상의 정당 투표를 받아가지고 대략 한 13, 14석 정도 얻을 수 있다. 왜냐? 비례대표 내일이 총선이라면 하면서 예. 민주당 연합정당이 29, 국민의힘 비례정당 30, 개혁신당 8이란 말이에요. 네. 30%가 아직 잘 몰라요라고 대답한 거예요. 지금 총선 60여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당의 지지세는 결집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느슨한 분들은 지금 사태를 관망하는 거죠. 그래 이게 참 국민의힘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다른 거 없나? 근데 아직은 제3정당 개혁신당이 가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누가 출마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보는 단계다. 네. 근데 이분들의 상당수는 개혁신당에게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미 양당 지지자들은 내가 원하는 정당에 여론조사에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30%가 비례대표 의석에 있어서 개혁신당이 좀 더 많은 의석을 얻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쏠릴 가능성이 있다. 아. 잘 몰라요. 30%는 투표장에 안 나갈 확률도 상당히 높지 않아요? 그러겠죠. 투표장에 안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냥 뭐 그래도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그래 국민의힘 네. 찍을래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 이제 개혁신당에 그래도
저 정당 좋아. 지역구에서 내가 여기 찍었지만 아 그래 비례정당에 이준석 예를 들면 박원석 이런 사람이 배지를 달고 본회의장에 앉아 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개혁신당이 이 8%보다는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여의도 재건축적 유튜브도 하고 글도 올리고 하면서 전통 개혁신당 지지층 좀 달래는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지지층 달래기 전에 나 좀 달래라고. 나 고백금으로 내가 요거도 먹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OX 퀴즈 좀 달래주세요. OX로 좀 할 수 있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어요. 개혁신당은 영주권을 위한 위장 결혼 아닙니까? 예, 근데 이준석 공동대표가 명분 있는 국공 합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개혁신당은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다. OX. 일단 이렇게 할래. 두 분의 의견이 화학적 결합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요. 아니 근데 정책 조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리적인 결합이 필요하지 화학적인 결합은 필요가 없다. 그래요? 아니 과거에 네. 계속 정당, 지역, 기반, 이념, 정책 다른 곳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지지자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당을 지지할 때 뭐 네. 하는 당인지 대충 그림이 있어야 노선이 되는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유명한 영화도 있고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미래만 봅시다. 아니 근데 미래를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하지 않고서 화학적 결합이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본인들의 정치적인 과거의 행적들이 잘못됐다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그 정당에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과거에 대해서 평가는 서로 어느 정도 양해됐고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고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공감대 아니 동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통합무쇠라는 별명을 얻으신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들은 다른 곳에서 정치를 해왔으니까 미래에 함께할 수 없어라고 규정을 내리는 것은 옳지가 않죠. 만약 그 사람들이 그 당에 아직도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분석이 맞는데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런 정당 정치는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뛰쳐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정책, 비전, 가치관, 철학 이것을 원칙과 상식적으로 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미래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충돌하면 좀 어떡합니까? 거칠게 질문을 드리면 노인 무임승차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준석 대표는 그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낙연 대표는 본인이 그 노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나도 동의해라고 자기 지지층한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쪽에서 다 이런 거죠. 내가 한 주장을 그냥 내가 고집하진 않겠다.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보자. 이준석 대표가 그 폐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합시다 라고 던진 건 아니잖아요. 화두를 던짐으로써 보다 나은 안을 마련을 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어요? 중간 지점으로 정치를 가는 하는 거니까. 거죠, 정치를. 그래서 양쪽이 다 열려 있더라고. 사실은 제가 이제 X를 들었는데 장성철 소장님이 하신 얘기가 사실 제가 거의 한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 결합이라는 거는 정말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라는 거는 무색무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혀 다른 화학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결합을 하면은 그러네. H와 O가 만나면은 H2O가 돼서 이제 여기 전부 다 문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는 산소대로, 수소는 수소대로 있는 게 왜냐하면 그 개성을 그거를 누군가는 이제 잡탕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비빔밥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단일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네요. 대한민국 정당은 기본적으로 양당제, 미국도 그렇고 양당제 정당들은 굉장히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요. 기본적으로 다 잡탕입니다. 다 잡탕이에요. 국민의힘에도 중도 좌파까지 다 끌어안으려고 지금 다 하고 있고 여기 중도 우파까지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게 특정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다 동의할까요? 그렇게 민주당의 종부세에 대해서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러면은 종부세 때문에 우리 정권 넘어갔다,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부터 무슨 소리야, 부자한테 매겨야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있는 정당이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문법으로 좌파와 우파를 이게 익숙한 구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잡탕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얼마든지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대표적으로 무임승차 폐지 공약입니다. 제가 네.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다 썼는데 네. 그러니까 무임승차 폐지를 포함해서 지금 서울 지하철 공사를 포함해서 여기에 적자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해결하지는 않아도 몇 년 안에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공론화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용감하게 올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둬야 되는 거고 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전두환 때 만들 때 그때는 3% 이하였거든요. 예. 지금은 15%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승차 기준으로. 그리고 이게 조만간 20% 되고요. 2070년이 되면은 전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거를 해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65세부터 70세까지는 50% 할인, 네. 70세부터 75세까지는 뭐 이를테면은 70% 할인, 75세부터 80세까지는 뭐 80% 할인, 80세 이상부터는 무임승차.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구간별로 이를테면 지금의 65세는 너무 젊고 사실 노인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거를 올리고 그 구간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네. 그러면 이제 소득이 끊어졌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국가가 보전할 것이냐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퇴하니까 이게 이제 무임승차라는 게 개념이 생긴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복지까지 같이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준석이 정말로 노인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노인들 다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나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경마장이나 가고 말이야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정당 내에서 이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공론화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좌파와 우파가 있나요? 이 무임승차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념이 어느 정도 우리 사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은 네. 좌파적 저출산 대책과 우파적 저출산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좌파적 연금개혁과 우파적 연금개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합의와 다수의 어떤 공론화 과정과 다수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네. 가장 문제는 이 양당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위너 테이크스 올, all or nothing 이런 구조 속에서는 무한 정쟁으로 하고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3지대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거를 완충지대로서의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면은 이게 무슨 뭐 막 무슨 과반을 얻지 않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고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완전히 대척에 있는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페미니즘, 페미니즘 노선의 유호정 전 의원 그리고 반페미 노선의 이준석 대표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노선을 잡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덜 페미로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총선을 치르는 게 페미니즘 가지고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호사가들이나 국민들의 인식에는 도대체 정당이 원하는 게 뭐지? 여성 정책 뽑으면은 뭘 하고 이런 싶은 것들은 거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 그런 아닙니까? 것들을 예. 합리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네. 정책을 조율해 가면 된다. 네. 과거에 너희들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같은 당에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한 것은 어쨌든 이분들이 합리적으로 상식과 원칙을 갖고 정치하겠다라는 큰 뜻을 품었는데 예. 한번 이거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죠. 화학적 결합이 안 돼요. 근데 컵 안에는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존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 컵과 그 울타리가 지금 양당의 극단적인 정치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하고 환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정당이라는 거는 이제 한 물컵 속에 존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존재도 하면서 정책도 내고 뭔가 해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신당이 토론만 하다가 끝나게 생겼어라는 그러면 비판이 있을 수 국민의힘은 있죠. 어때요? 김경률이라는 네. 보수 우파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네. 그 공통점은 하나였지. 조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예. 네. 그거 외에 김경률이라는 분이 주장했던 그동안의 어쨌든 경제, 사회적인 개혁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비대위원을 하면서 네. 당의 입장을 대변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잡탕밥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도 비판을 하면서 김경률이 있고 윤창현이라는 대표적인 보수 우파 정통 경제학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공존을 해요? 비판을 하자면 이런 것들 끊임이 없어요. 그 세부적인 아이템, 네. 정책 하나하나 갖고 너희들은 이거 다른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은요 답이 없거든요. 근데 개혁신당은 새로운 정당 아닙니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새로운 하는 정치적 사람인데. 유형을 만들어 나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같이 그래
배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 대화해보자. 나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찬성. 너는 네. 반대? 우리 대화해보자.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니 네. 지켜보자. 그럼 이 세 당에 네. 김종인 전 그 비상대책위원장, 전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시면 비꼬신 거예요? 아니 지금? 맞지 뭐 그러니까 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금 언급이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직업이 비대위원장, 저는 공정관리위원장. 쓸데없는 말이라고 봐요. 나는 관심이 없다고 봐요.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왔다고 봐요.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바쁘게 따보네. 이 전형적인 발언이에요. 원래 하는 발언.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설득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집에 찾아가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매달리면은 저분은 다 넘어왔어요 지금. 그럼 이제 사모님이 문재인 대표도 옛날에 사흘 연속 찾아가서 뭐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넘어오고 박근혜 뭐 대통령도 황교안도 예. 심지어 단가 저분이 가장 마음이 치명적인 약한 단점이 분이군요. 마음이 약해. 그러니까 바지가랑이 잡으면 된다. 따뜻한 분이군요. 따뜻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갔을 때 되게 냉정하게 네. 아 여기는 왜 쓸데없이 왜 왔어? 막 가. 네. 막 이러면은 네. 거기서 이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네. 먼 산 보다가 뭐 땅도 보다가 양가 졸다가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제 김미경 여사가 네. 아이고 좀 얘기나 좀 들어봐 주시구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너 이제 그럼 뭐하러 왔어? 막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이제 네. 김미경 여사 옆에서 아이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좀 도와주시고 참마. 그럼 이제 그래 그럼 와인을 한 잔 먹고 가. 이러고 이제 끝. 그 말씀을 한 1시간 듣고. 네, 금태섭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설득을 해야죠. 어. 근데 이분의 이 말씀 뭐냐면 예. 관심 없다라고 한 거는 네. 나에게 모든 전권을 줘. 내가 이 선거 치르게 해달라는 모든. 얘기죠. 그러니까 공천권뿐만이 아니라 정권. 선거 뭐 전략 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의 얼굴 그런 건 다 나에게 결정권을 줘라. 그 민주당 비대위원장 맡으실 때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전권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안 전권 그러면 없이 일을 뭘 할 할 수가 수가 없어요. 그래야 있어요. 성과를 내니까. 바꿀 수가 없어. 아니 정권 근데 안 그렇게 주면. 하면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신당이 점점 사람이 붙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유승민 전 대표 안 간다고 하면서 그냥 한 번 푹 꺾였거든. 근데 김종인 위원장 야 국민의힘도 살려보고 민주당도 살려본 사람. 정치에는 좀 도 같은 달인 이런 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네. 그분이 제3신당에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에이씨 뭐 저기 가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이러겠냐고요. 관심을 끌고 새로 불려나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오시게 되면 또 김종인이고 또 이해찬이고 진짜 그러면 정말 또 어르신들 전쟁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쇄신, 혁신 얘기를 하지만은 네. 실제 정치를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들의 중량감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로 굉장히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사실은. 예, 기존의 어떤 정치 문법에도 어느 정도 따라야 되고 네. 그런 분들이 붙어줘야지 그분들을 보고 또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만한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선명성, 막 개혁 이것만 해서 네.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지지자분들 중에서 좀 마음이 상하신 분들한테 네.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탈당하시려고 탈당하는 하는 분들. 이제 개혁신당에서 이제 합당한 이후에 개혁신당을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 저는 뭐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선이 상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이 정당을 그리고 이준석을 포함해서 이 개혁보수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우리의 전통적인 문법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싸워왔던 거고 여기에서 네. 적장하고 손을 잡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예.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 정치인도 바뀌어야 되고 유권자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네. 강요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제가 제3지대를 끊임없이 지지를 해왔던 이유는 네. 양당제가 나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양당제는 미국 양당제는 뭐 아래로부터 공천이 있고 네. 중앙당에서 누구를 뭐 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뭐를 하면은 뭐 민주당 정부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이득이 안 되면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부 경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양당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말을 할 자유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 자유를 찾아서 나온 사람이 이준석이고 윤석열의 탄압에 못 이겨서 그 뭐 논란이 있지만은 이재명의
그런 뭐 방탄이나 이런 거에 못 이겨서 나온 사람이 원칙과 상식 뭐 이낙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네. 말할 수 있는 자유, 토론할 수 있는 자유, 정당 자유 이게 지금 공통 분모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반윤 반명이지만은 이 사람들의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유라는 가치를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어떻게 새롭게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너 테이크스 모든 거를 다 승자가 가져가는 이런 독식 구조에서는 이기는 게 최고의 장땡입니다. 저쪽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는가 이게 양당제의 폐해였잖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를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제3지대가 해서 완충지대도 되고 한 사람이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는 거가 한국 정치와 이제 이거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아무것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각계 약진을 해가지고 다 잘 되면은 제가 굳이 통합하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각계 약진을 하면은 비례는 뭐 한두 석, 뭐 세 석 이렇게 나올 거고요. 지역구는 전면입니다. 한 명도 돌파를 못 할 거예요. 정말 대선 후보라도. 그러니까 지역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걸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을 했던 거고 이거는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박성민 대표도 얘기를 하고 장성철 난 얘기 안 했죠. 내 이름 앵무새가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각자 나와서 각자 다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은 정말 그거 지금도 응원하고 있고 잘 되기를 하고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를 돌파를 하고 이게 되려면은 불가피하게 통합이 그러니까 불가피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이준석이라는 뭐 예를 들면 천하람이라는 이런 좋은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을 또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입당하셨어요? 대변인입니다. 개혁신당 대변인 자리 지금. 아니, 제가 왜냐하면은 이게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보여요. 저도 오랫동안 이제 한 50년 살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배신도 부들부들 떨고 뭐 김영삼 합당할 때부터 제가 막 그런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굉장히 많은 이제 이합 집산이 있었고 또 다른 식으로의 또 돌파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바른미래당의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새로운 또 정치 모델 시험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준석이 왜 비례 정당을 안 했느냐라고 한다면 본인이 노원에서 3번이나 떨어진 거가 비례로 좀 남들이 보기에 손쉽게 당선되는 것이 본인의 정치 커리어를 해친다. 그리고 나는 대선까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를 돌파하는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비례 정당 해라, 비례로 가라라고 했지만은 장성철이 얘기했지만 안 들었어.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불가피한 선택에 대해서도 존중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저는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선거 끝나고도 당 안 깨지고 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왜 타이밍이 중요한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다음 선거가 뭔가요?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선이에요. 일단은 지방선거까지는 안 깨지고요. 대선까지도 안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총선이 제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서 정치개혁을 지금 제3지대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되려면은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쓸데없는 단일화 논쟁으로 한 달, 2달씩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없거든요. 결선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정파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당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을 가지고 좀 제3지대나 이 개혁신당 쪽에서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좀 국민들도 설득하고 양당도 좀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한 발자국씩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대선 결선투표제 그리고 뭐 지방선거에서도 지자체장도 광역단체장은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해야지 이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어떤 민의가 반영이 되고 우리나라 정치가 한 발이라도 좀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 많은 원칙과 상식 뭐 이낙연, 이준석 이런 분들이 뭐 천하람, 뭐 김용남 이런 분들이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역에 기반한 양극단 정치가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어쨌든 제3신당이 선택을 받아서 다당제의 기틀을 마련을 해서 정치가 좀 대화 타협, 이런 조정, 이런 합리적인 정치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3정당을 응원하는 입장이고 좀 제3정당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방송 인터뷰 개별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각 나와서 얘기하지
네. 엄청 많이 왔어요. 많이 하잖아요. 지금. 메시지가 좀 복잡하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준석 따로 얘기하고 유호정 따로 하니까 각 다른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별로 뭐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호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움 붙이더라고. 그러면 서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는 언어와 단어와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싸움 붙을 수가 있어요. 내분처럼 보이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할 말이 되게 많겠지만 방송 인터뷰 하지 마시라. 나오시려면 우리 장르만 여의도에만 나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싸우더라도 여기 싸워라. 김경률 비대위원한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해가 안 가. 왜 자꾸 인터뷰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 같은 모시려고 입장.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장르만 여의도 나오면 괜찮은데 나오시라. 오늘 아침에도 다른 방송 나와서 큰 말실수를 했더라고요. 뭐요? 못 봤는데. 후회 안 한다. 속마음이 나온 건데 김건희 여사 뭐 이 조그만 백 관련해서 저 잠길 뻔했어요. 그랬죠. 잠길 뻔했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김건희 리스크 언급은 후회 안 한다. 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난 잠길 뻔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죠. 잠긴다는 게 락? 아니, 물속에 담근다. 싱크.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만한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거 김건희 여사 이거 내가 언급 안 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맞는 거야? 하지만 내가 지금 비대위원인데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막 헷갈리니까 그냥 자기 항변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 지금 논란이 안 되고 있지만 이게 논란이 되면은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좋지 않아요. 논란 그만 만듭시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맞아. 이런 분들은 그냥 공식적인 석상에서 준비된 발언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삐꼭 잘못하면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방송 출연하지 마시라.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그 비대위원의 출연을 막지는 않나 봐요. 여기저기 뭐 본인 판단으로 나오는 걸 보면. 국민의힘은 자유로운 정당이니까 토론과 선택이 방송에 그런 분들 좀 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유로우면 안 되지. 방송에 이런 분들 나오지 마시고 그런 방송 이제 시간 있으면 전화 김준일 대표 불러서 결국 이게 결론이에요. 나 좀 불러달라. 결론이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나와가지고 또 괜히 뭐 이상한 얘기 하면은 정치권 싸우거든요. 근데 저희들 나와가지고 원론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원론적인 얘기 한다고 정의하시기 아니 근데 그 이런 건 있잖아요. 원래 제3 그 신당 개혁신당 자체가 그 다들 개인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그래야 이제 언론을 타고 존재감을 확인하고 이제 노출이 자꾸 돼야지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작은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뭐 완전 금지는 그런데 전략적으로 회의를 모여가지고 같이 어떻게 어디에 나가고 어떤 얘기를 주로 할지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조율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 저도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언론이 갈등을 좋아하고 딱 보면은 물어뜯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물어뜯지 않는데 자폭을 해서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정중하게. 근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는 정무적인 좀 그 조율이 그럼 이래야 필요하다. 돼요. 방송에 나간다 그러면은 당직자들 위주로 나가서 공식적인 얘기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얘기만 하면 무슨 재미인가요? 유튜브에도 좀 나가고. 재미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당내에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당 바깥에 좀 이쪽 당과 저쪽 당과 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 보면은 사람들 관심 있는 게 야 이준석 이낙연이 어떻게 류호정 이준석이 어떻게 돼 뭐 전장현이 어떻게 돼 이거는 그게 관심이 당이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 조율이 필요해요. 두 분의 엄청난 애정이 느껴집니다. 진짜. 아니 저는 국민의힘도 얘기했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언론 인터뷰 줄이시라. 민주당 화이팅! 민주당 잘하자. 정권 심판해야지 그럼. 민주당은 너무 안 해가지고 문제 아닌가 지금. 하려고 하잖아. 다들 뭐 여기 나오시면 되니까 저희가 잘해드립니다. 근데 잠깐만 얘기를 돌려서 그 김종인 그 공관위원장 올 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뭐 자꾸 다시 통합 얘기를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만 통합하지 말라 이준석 대표한테 자강론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뭐 금태섭이랑 같이 해라 막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그리고 통합을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공개되지 않은 어떠한 다른 중요한 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야 또 당을 살리는 인큐베이터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셔야죠. 이제. 뭐 정책이고 비례 명단이고 우리가 주도권 가지고 할 수 있다. 뭐 도와주시라. 뭐 이런 얘기 할 수 그렇죠. 있다. 네. 아 그럼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리고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죠. 네. 어쨌든 이준석, 금태섭 다 굉장히 상의를 했고 그런 분이니까 저는 충분히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연합을 링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뿐이다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뭐 김종인 한 명뿐이겠냐마는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각계약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중심이 좀 필요하다 오히려. 그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가 좀 완성된 거를 보여주려면은 김종인 같은 분이 딱 들어오는 게 나쁘지 않아요. 김종인, 이낙연 그 두 분은 좀 맞아요. 별로 그때 함께 하신 적 있잖아요. 만나긴 과거에. 했었죠. 12월 말. 딱히 좋아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나이 되면은 그냥 사람이 싫어. 그냥. 옆에서 그냥 뭐 그냥 얘기하고 잔소리 그 자체가 싫은 거야. 근데 이제 각자 영역이 있을 테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은 중앙에서 하시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광주 호남 그쪽 쪽을 총괄하시면 되죠. 그럼 이분들은 정말 다 지역구로 나가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지역구.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 하나만.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기대하는 이유가 와, 꼭 김종민 의원 괜찮은 것 같아. 조홍천도 괜찮아. 이준석, 천하람, 허은하 괜찮은 사람들 같아. 이 사람들이 배지를 달고 6월 달에는 본회의장에 앉아가지고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거 아니에요? 이런 기대감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비례대표 명단을 딱 꾸려가지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각 영역에 뭐 이익단체들의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줬어요. 우리는 잘 몰라.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갖고 있는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지역구 나가서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은 장렬하게 명분 있게 전사해. 배지 못 달아.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개혁신당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해요. 6월 달부터. 개혁신당이 어떠한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 우리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 조금이라도 위험도를 줄여야 한다. 지역구 나가서 배지 달 가능성보다 비례대표 1번부터 15번까지 받는 게 훨씬 더 배지를 다는데 유리해 보인다.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 비례 나가라? 저는 계속 그냥 만날 때마다 비례무새로. 비례무새야지. 무새 있다. 비례무새. 배지 달아야 된다. 기도하고 배지 달아야 된다. 계시는군요.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배지 안 달고 정치 못 한다. 배지 못 달면 또 장르만 여의도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때서요? 여기 나와서 평론을 해야 한다. 정치 못 한다. 근데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노원을 그렇게 고집했던 이유가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장성철 소장님의 얘기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거의 틀렸다. 거의 틀렸다. 많이 틀렸다. 아니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배합을 할 필요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모두가 비례 경쟁을 하면은 망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손학규 대표가 비례 2번 받았다가 민생당이었나 내가 헷갈린다. 그럴 겁니다. 3%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 왜냐하면은 투표 용지를 보면은 개혁신당 후보가 있고 비례도 같이 찍어야지 이게 패키지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에 후보가 없어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이 비례 득표에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어쨌든 지역구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분들은 나가는 것도 맞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있는 분들 중에서는 또 비례를 또 그거는 당 내에서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우리가 생자 모르는 사람으로 채울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라고 모두가 들어가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죠. 이게 너무 개혁신당의 사랑이 너무 지났죠. 지금 비중이 민주당 얘기 20분 하고 국민의힘 20분 하고 지금 개혁신당 얘기 40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지금에서야 명분 있는 행동이 좋겠죠. 근데 하지만 5월 30일과 6월 1일 배지를 다른 사람과 달지 않은 사람의 정치적인 위상과 영향력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그 자그마한 차이가 배지 무새. 배지가 3.75g 이 정도지만 이거의 무게는 거의 3톤 이상 권력의 무게. 아니 정치하려고 하는데 배지 안 들고 어떻게 정치할 거냐고 답을 해봐. 아니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배지 안 달고 달고. 지금 맹렬 정치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제 비대위원장이라고 시켜줬잖아요. 이준석 대표 대표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도 배지가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6월 달에 한동훈과 6월 전에 한동훈이 달라진다니까요. 배지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 차이예요. 지금은 배지 없어도 비대위원장 역할 할 수가 있죠. 장성철 2번 주자. 2번. 저는 정치 안 합니다. 2번 장성철. 저는 정치 바로 승계되는 건가요? 배지가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거군요, 한동훈 위원장은. 배지 달아야 돼요. 기승전? 네, 배지. 오늘 장르만 여의도의 핵심 주제는 배지를. 배지 달아라! 준서가!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휴.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가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예, 오늘 미숫가루 먹을 때 배부른데? 읍천리 이거 상당히 아주 그냥. 실하죠. 네. 야 대단하네요 아주. 읍천리 382.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홍보까지 해주시고 마무리까지. 야, 미숫가루만 저 얘기를 할까 했는데 배에서 꼬르륵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갈까 봐. 우리 얘기가 뭐 별로 재미없었다. 그건 아니죠. 재밌었는데 개혁신당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요즘 하도 조금 안 됐어서 그랬어요, 솔직히. 탈당하고 하니까. 탈당하고 하니까 조금 가슴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제가 통합하자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요즘 김준일이 발 뺐다 그래 발 뺀 적 없어요 저는. 히말라야만 갔을 히말라야 갔다 왔잖아. 열흘가 발을 뺀 게 아니라 몸을 뺐잖아 완전히. 아니, 나만 개혁 탈레반은 누굽니까? 그거는 누굴 지칭하시는 개혁 탈레반은 네. 너무 선명한 개혁을 얘기를 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탈레반은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비유적 표현, 개혁 탈레반 표현이 네.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급진주의, 개혁 급진주의라서 네. 예전에 2004년에 열린우리당 때 네. 국가보안법 폐지만 주장했는데 그때 이부영 의장이 네. 열리당 의장이 우리 개정할 수 있어라고 해서 한나라당하고 합의까지 했는데 네. 죽어도 폐지해야 돼 이거 그래가지고 엎어져 버렸어요. 17대 때. 네. 그래서 미니스트리 독소조항, 이를테면 네. 찬양고무죄, 그리고 이정무의 소지만 해도 잡혀가서 국가보안법 처벌받는 거 이거는 난 지금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예. 그때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선명성도 중요하지만은 네. 적당할 때 타협도 하고 그게 정치지. 그거 아니면 시민단체 운동하면 됩니다. 본인의 선명성 얘기하려면. 네. 신기자님 배고프시다니까 미안해. 보내드리고 왜 질문하고 그래? 저 사람들이 데려다 놓고 우리끼리 1시간 더 하고 가자. 제발 그만해. 네. 장 소장님 오늘 함께 사시죠. 저요? 네. 살게요. 네. 근데 나 가야 되는데? 삼각김밥으로 사시는 건가요? 살게요. 밥 사야죠. 네. 다음 주에 사자. 고기 사도 되고. 고기 맞아. 사겠습니다. 소고기는 언제 사는 거예요? 고기 그때 내가 뭐 졌어? 그때 졌잖아. 내가 뭘 줬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비대위원 앞으로 말한다 안 한다. 네. 사퇴한다 안 한다. 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보가 됐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안 하지 않았습니까? 비겁하다. 네. 장성철 비겁하다. 그거보다 내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제 예측이 맞은 거죠. 이렇게 장성철 소장님 한 말 정리해가지고 네.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보내드리면 네. 다시 출연하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도모해 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의 두 구원 투수 김 과장과 아주 열띤 네. 네, 열띤 토론 나눴는데요. 네. 토론인가요, 이거? 뭐? 네, 두 분의 의견 합치가 일방적 많이 된 것 주장. 같아요. 네. 의견 합치가 많이 된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저 없이 정프로와 함께 그분 또 와요? 그때는 뭐 마음껏 또 날뛰세요. 사고 치고?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네, 쓰는 걸로 하고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자, 그리고 최은경 기자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장르만 여의도의 아이돌이라고 제가 밀고 있습니다. 오. 네. 아이돌 여러 번 외치면 제 진짜 별명이 나옵니다. 그거 방송 끝나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해야겠습니다. 네, 네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장르만 여의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